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살해 예방을 위한 식사도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사 도중에 살해가 걸리면 우리 이거 잘 관찰해야 되고, 살해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식사를 즉시 중지하고 우리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앉을 수 없을 때는 침상 머리를 30도에서 60도 정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이런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환자를 갖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하면 이렇게 삼키기 쉬워지고 그리고 기도로 흡인되지 않아서 질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수 없다 그러다도 지금 환자의 윗부분, 이렇게 몸의 윗부분,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역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고개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 부위를 압박하게 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옷 있고요. 다음에 입안이 꺼끌꺼끌하고 건조하면 더 삼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물이나 물이나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죽이고 음식을 먹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도록 적은 양을 이렇게 입안에 넣어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안에 있는데 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넣어줘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대상자에게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인두잖아요. 그죠? 여기가 인두죠.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후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호흡기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식도고 여기가 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소화기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음식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시키게 되면 여기 후두 부위에 뭐가 있냐면 성대가 있죠. 성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하게 되면 여기 호흡기계가 넓이면서 여기 후두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음식을 삼킬 때는 여기에 이렇게 후두계가 있어서 이게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게 되면 성대를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 후두계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해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가 기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질문하고 말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수분이 적은 음식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연화곤란이 생기게 해서 살해에 걸리기 쉽죠. 다음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우리 레몬이라던가 아니 뭐 자몽이라던가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신맛이 강하면 타액의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치매 분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너무 많은 침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연화곤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적은 음식이라던가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서 하고 앉지 못할 때는 침상머리 위로 올려주고 고개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 당긴 자세가 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배랑 가슴 부위 압박하지 않는 옷 있고요. 다음에 우리 음식을 넣어주기 전에 삼키기 쉽게 이렇게 물이나 국물 같은 걸로 먼저 입안을 축이고 난 다음에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적은 양 넣어주고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넣어주는 거고요. 다음에 도중에 말 시켜서 지금 호흡기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수분이 적은 음식이라던가 신맛이 강한 음식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구 말고 이제 경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얘는 뭐냐면 관이잖아요, 관. 그죠? 그럼 지금 튜브를 통해서 지금 음식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비위관이죠. 귀위관이라서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에다가 콧줄인 거죠. 콧줄을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콧줄을 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코죠. 그래서 코빗자죠. 코빗자죠.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위자잖아요. 그래서 비위관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위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콧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액 주머니를 통해서 지금 음식물을 주입해 주는 걸 경관영양이라고 하고 비위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드러운 관을 코를 통해서 위까지 넣어서 영양을 제공하는 이런 거를 갖다 비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비위관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비위관은 아무한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식에 장애가 있거나 지금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삼킬 수 없잖아요. 아니면 지금 연하곤란이 있는 거예요. 삼키지 못해요. 연하곤란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의식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청각의 기능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감각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자가 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인사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알려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영양액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영양액을 갖다가 이렇게 주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양액의 유효기간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죠?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는 건데 그럼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누워있으면 여기 이렇게 어떻게 주는 거냐. 여기에 이렇게 영양액이 있고 영양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영양액이죠. 영양액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영양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양주머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랑 같은 거예요.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설거지하고 깨끗한 거에다가 다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 번 담은 그릇을 씻지도 않고 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양주머니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매번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씻어서 말린 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비위관이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창고 등으로 제대로 잘 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위관이 새거나 아니면 영양액이 역류되는 이런 걸 갖다가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끼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찰해서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튜브가 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양액을 주입할 때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거를 주면 환자한테 지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데워가지고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들어갈 때 속도가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농도가 진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리면 음식물이 상할 수 있고요. 너무 진하거나 속도가 빠르면 환자에게 지금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줘가지고 얘가 1분에 50cc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1분에 50cc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지금 코에다가 콧줄을 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코에서 콧줄을 껴서 주기 때문에 우리 호흡을 갖다가 구강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코는 콧줄을 껴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구강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강이 지금 건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간호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냐면 구강 간호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청결이라던가 입술 보호제 발라가지고 지금 구강 간호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위관에 지금 튜브가 삽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 속을 갖다가 자극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위관의 주변에 청결도 유지해주고 코 속에 집어넣는 상태니까 지금 윤활제 발라가지고 지금 삽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이간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비이간을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과 비누로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죠?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안 되고 체온 정도로 데펴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게 두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영양액 준비하고요. 다음에 식사 시간과 종료를 알려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식사 시간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를 앉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앉지 못한다 하면 침상 머리를 30도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지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눕혀가지고 왜냐하면 위가 우리 대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위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눕혀서 위가 위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양액을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가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영양액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비이간이 빠지는지 새는지 관찰하고 빠지거나 샜으면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즉시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하는 도중에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난다? 그럼 즉시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이간 장가야겠죠. 비이간 잠그고 난 다음에 바로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경관에 주입했어요. 그럼 상체 눕히고 30분 정도 앉아 있는데요. 우리 경구로 먹고 난 다음에도 30분 정도 소화 잘 되도록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 영양 역시 다 하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앉아가지고 소화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정돈해주고 얼만큼 섭취를 했는지 기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이간이 빠졌을 때 보세요 여러분. 비이간이 빠졌을 때 내가 맘대로 막 비이간을 넣거나 빼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비이간 잠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처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식사랑 영양도끼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상자의 투약을 돕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약도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투약할 때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의 형태를 내 맘대로 가루약으로 만들거나 내 맘대로 이렇게 부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대로 그 상태 그대로 투약을 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 맘대로 임의로 쪼개거나 분쇄하지 말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데 단지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 있잖아요. 분할선이 있는 약.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약을 쪼개거나 분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 그대로 투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약물을 너무 많이 줘서 안 돼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도록 하는 거고요. 약물을 줄 때 유효 기간이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처방된 약만 주는 거지 다른 약을 내 맘대로 섞어서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약을 먹을 때 약물할 때 우리 효과도 알아야 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요. 다음에 잘못 복용했다고 해서 그걸 숨기면 안 되고요. 잘못 복용했을 때는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같이 이렇게 매일 투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약은 반드시 매일 투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구약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경구로 먹는 약은 가루약도 있고요. 알약도 있고요. 물약도 있는 거죠.
그럼 이 가루약을 먹일 때는 우리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늘에서 우리 주사기에서 바늘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먹이기도 하죠. 그죠? 다음에 물약 같은 거를 이렇게 알약을 따를 때는 그냥 손으로 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약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알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뚜껑 열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난 다음에 뚜껑이 이렇게 있겠죠. 뚜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뚜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알약을, 그러니까 약병에서 뚜껑으로 이 알약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약병에서 손으로 빼는 게 아니라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손을 떤다, 분실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환자의 손이 아니라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만진 약을, 손으로 만진 약을 다시 약병에 넣으면 안 되고요.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막 열알, 여덟 알 주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투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화가 충분히 삼킬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약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음에 물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약은 뚜껑 열어야 되고요. 뚜껑의 위가 바닥에 가도록 한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이면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뚜껑을 바닥에 놓을 때는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뚜껑의 내면이 위로 향하도록 해가지고 놔야 돼요.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약병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었잖아요. 뚜껑을 열었으면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바닥에 놓을 때는 이 내면이 이렇게 위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바닥에 놓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놓아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게. 뚜껑의 위죠. 뚜껑의 위. 바닥에 놓을 때는 뚜껑의 위가 바닥에 놓을 때는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바닥을 가도록. 다음에 계량컵의 눈높이는 계량을 할 때는 눈높이에 들고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들고 약을 따르고요. 다음에 따르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해주는 거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약병에 이렇게 라벨이 있잖아요. 그죠? 라벨이 있죠. 그럼 이 라벨 부분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라벨 부분으로 손으로 잡고 반대편에 라벨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라벨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 뚜껑을 닦을 때도 이 뚜껑을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닫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닦고 씌우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 용량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경구 투약인 우리 가루약이나 우리 알약이나 물약 투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안약 투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눈으로 보는 이렇게 안약이거든요. 그럼 안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눈이 있어요. 양쪽 눈이 있어요. 그럼 안약 투여하기 전에 이렇게 투여한다고 환자한테 먼저 설명부터 해줘야겠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손 씻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손 씻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한테 이렇게 위를 쳐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천장.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천장을 보도록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도록, 대상자에게 천장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내려가지고 여기 있는 하부 결막낭이 노출되도록 하는 거죠. 하부 결막낭이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하부 결막낭이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하부에 결막낭이 노출되게 하고 난 다음에 안약을 어디에 투여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 중앙이나 외측에, 아니면 여기 중앙이나 외측. 그래서 여기 내측이죠. 여기 아니고요. 중앙이나 외측. 그래서 중앙이나 외측, 이렇게 중앙이나 외측. 그래서 중앙이나 또는 뭐냐면 이렇게 외측에 투여를 하는데 이 점적기가 바로 눈에 닿으면 안 되고요. 1 내지 2cm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축에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해서 점적기가 눈에 닿지 않게 투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투여를 했잖아요. 이렇게 투여를 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양쪽에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코가 있죠. 코가 있죠. 그러면 여기 눈에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비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루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울면 콧물이 나오는 게 이 비루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안약은 이렇게 액체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안약을 넣어주면 이 비루관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안약 투여하고 난 다음에 코가 시큰시큰 거린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비루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루관을 손으로 눌러줘가지고 안약이 비루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루관을 가볍게 손으로 눌러줘가지고 안약이 비루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안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액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연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안약이 아니라 이제 안연고입니다, 여러분. 안연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얘는 액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죠. 똑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환자에게 설명하고요. 다음에 내가 손 씻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멸균솜으로 소독해야죠. 멸균솜으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소독하고요. 다음에 연고를 갖다 뚜껑을 열잖아요. 그 연고의 뚜껑을 여는데 맨 윗부분은 약간 오염된 거니까 꺼즈를 준비해서 윗부분을 이렇게 꺼즈를 닦아내가지고 그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멸균 생리식염소로 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처음 나오는 연고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즈로 닦아주는 거예요. 꺼즈로 닦아내는 거죠.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연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천장을 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자에게 천장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역시 여기에 하부 결막낭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노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출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안연고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 연고를 2cm 정도 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액체잖아요, 여러분. 액체라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한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흡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러고 난 다음에 바깥쪽으로 짜내고 2cm 정도 짜주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 안약을 넣고 난 다음에 환자가 눈을 감고 안구를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안구를 굴려줘가지고 즉 이 안연고가 흡수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흡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연고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안연고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멸균솜으로 여기를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뚜껑 닫을 때 아까 우리 물약에서도 뚜껑 닫을 때 그 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닫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튜브를 갖다가 멸균 생리식염소를 적신 솜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약 투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약. 그럼 귀약을 투여하니까 이 귀약을 투여하고 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귀약을 투여할 때는 이렇게 누워서 투약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투약하기도 하겠죠. 그럼 이럴 때 누워서 투약하거나 앉아서 투약할 때 치료할 치아가 위쪽으로 와야지 이 위쪽에다가 지금 귀약을 갖다가 투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눈약을 할 때도 멸균솜으로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닦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봉으로 귀 안까지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바퀴랑 에이도를 닦는 거지 귀 안까지 닦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귀가 있다. 그러면 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당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후 상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줘서 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중앙으로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이렇게 귀약을 줘가지고 측면을 따라서 서서히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약이 흐를 수 있거든요.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솜을 느슨하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15 내지 20분 동안 이렇게 끼워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라면 귀 입구를 이렇게 막아주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누워있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솜을 느슨하게 이렇게 껴준 상태라면 15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끼워 놓는다고 생각을 해서 약이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사할 때는 수액색트가 당겨지거나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까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영양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자 높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액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팔이 있으면 이렇게 대상자보다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액병이 심장보다 높게 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경관 영양을 할 때도 내려가는 속도 중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입 속도 확인하고요. 주사 부위의 발적이나 부종이나 통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비위관 같은 거 할 때 지금 환자한테 이상 상황 나타나는 비위관 잠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사도 지금 넣는데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조절기 잠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사 다 놨어요. 지금 주사 다 놨고 난 다음에 바늘 빼고 난 다음에 얘를 비비는 게 아니라요. 한 5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지그시 눌러주는 거고요. 다음에 주사 주입은 요양보호사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이라던가 관장이라던가 비위관 삽입이라던가 이런 의료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보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치매 대상자나 아동이나 애완동물 손에 닿지 않게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약을 갖다가 다 먹어가지고 약물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유효기간 확인해서 지난 거는 폐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알약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들어가면 약이 팽창돼서 약의 성분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 주의하면서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 피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고요. 다음에 다시 따랐던 걸 다시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럽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계량컵이나 스푼에 따라 먹는 거지 그걸 입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 약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고 다른 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가루약을 복용할 때 우리 뭘로 복용했죠, 여러분? 우리 숟가락으로 복용을 하거나 숟가락으로 녹여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복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숟가락을 사용할 때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는 숟가락 사용하고요. 다음에 안약이나 귀약은 냉장 보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냉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상온에서 보관하는데 대신 직사광선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 피해서 그늘지 곳에서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투약 도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배설 도끼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